오늘은 전신법위 하겠습니다.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고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지도 않는다. 다만 견문각지에서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또한 견문각지에서 생각을 내지도 말라. 또한 견문각지에서 마음을 찾지도 말고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고서 법을 취하지 말라. 부적불리이며 부주불착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 아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제불이 신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별도로 어떤 법이 있어 정덕하고 체득할 법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는 마음을 갖고 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법이요 법이 이 마음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천만급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늘 듣는 얘기죠. 이 말을 여기 서양 영성가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깨어나면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깨어나면 자신을 왜? 완전히 깨어나면 자기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공, 우리가 말하는 아공이에요. 완전히 깨어나면 자신이 없다. 예. 우리는 깨어날 땐 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어나면 자기가 없어요. 이럴 때가 이제 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전부를 이해한다. 근데 이제 이해하면 이것을 보살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이해는 그 이해가 아니에요. 예, 완전히 통으로 하나인 그걸. 예, 그게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법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을 알게 되면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 이 구공. 그렇게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한 것을 구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완전히 깨어날 때면 언제나 집단적인 수준에서 인간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가 완전히 깨어날 때면 집단적인 수준에서 인간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것이 집단 무의식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화, 습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패턴대로 이 사회 자체 우리나라만 형성된 패턴이 있죠. 그 패턴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자 한 사람씩 깨어나면 우리 모든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장이 간다는 거예요. 예. 마치 어둡고 뿌연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리듯이 빛의 파문들 한마디 말도 필요 없다. 돌멩이 하나를 우리가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잖아요. 그럼 그 파문이 일어나죠. 보살님들이 깨어날 때 그렇게 파문이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살님들이 공부하는 거 이거 이제 점점 깊어지면 보살님이 혼자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살님들이 완전히 깨어나면 우주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2500년 후에까지 또 우리 말고 그 다음에 후에 2500년까지도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 깨어나는 게 그 빛이 또 모여서 또 여러 사람의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 그러면 그 돌멩이 하나 던졌을 때 그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깨치잖아요. 그 파문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지. 이렇게 우주 전체로 이제 이 파문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당장 내가 조금 행복하고,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조금 이게 즐겁게,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 이 공부는 해야지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이게 깊어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의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식 수준이 점점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음악에도 많이 이게 적용이 돼요. 예. 파문이 일어나는 이거를 이런 형상을 보고 다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물이 파문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음악을 만들었고, 예. 또 이제 난초가 흔들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만들었고, 그 난초 흔들린 그런 거에 음악을 만들 그건 칼립소, 예. 잔물결이 나는 거는 보사노바 이런 식으로 음악이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흑인들의 어떤 자유 그런 거를 갈망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건 또 스윙, 이렇게 펑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이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 예술적인 부분에 다채로워지는지 몰라요. 이 공부하면서 그걸 다 여러분들이 이 섭수하고 수용해서 같이 해보면은 보살님들 삶이 너무너무 풍부해져. 이때까지 보살님들이 알고 있던 그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술의 각도를 딱 보고 미술의 각도를 보고 또 이제 음악의 각도를 보면 완전 달라요. 보살님들이 기존에 누렸던 그 문화생활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 음악과 이제 미술을 접할 때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세상 모든 걸 보는 거 여러분들 이 렌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렌즈가. 우리 옛날에 사진관에 가면 아저씨가 시커먼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앞에 렌즈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찍을 때 이렇게 앉으세요 하는 것도 렌즈 바꾸고 이러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 눈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내가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안으로 보게 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게 안목을 말하거든요. 그게 눈이 이제 달라져. 여러분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완전 삶에 녹아들어서 총체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희열과 충만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술에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주냐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요 공부로 그냥 탁 국한시켜가지고 10년씩, 20년씩 해도 별로 이제 안목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우리는 지금 문화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이 공부를 얹어서 이렇게 보는 눈을 키워오면은 훨씬 느끼기도 잘 되고, 내가 예술적으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 공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삶에 직접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음악을 들어도 이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미술을 봐도 이 자리에서 느끼기를 하는 거예요. 느끼기.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그냥 봤던 그 눈이 이제 아니거든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목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에 그 막사발이라 하면 밥그릇으로 썼던 그릇이 일본에서는 지금 그게 이제 국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걸 국보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이도다완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진짜 우리 옛날에 그냥 어른들이 그냥 집에서 밥그릇으로 썼던 그게 얼마나 그 예술과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소박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인위적인 게 없고 조작한 게 없는 거에서 자기 나라 거도 아니고 우리나라 거를 분명히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나라 그 막사발을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그냥 밥 받아 먹었던 그 그릇을 그 나라에서 국보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이 정신 그 자체가 그 그릇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본에서 대덕사라는 절 안에 고봉암이 있나 봐요. 그 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절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한번 보자고 가서 그 그릇 한번 보자고 했는데 너무 귀한 거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주면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막 애원을 했대요. 간청을 했대요. 그 주지스님한테. 그래서 진짜 그게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보고 온
그거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게 보여요. 그냥 사진으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긴 진짜 이도 그냥 투박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거를 글로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내가 말해줄게.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장식 하나가 없다. 그 그릇을 보면서 느낀 점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장식 하나가 없다. 꾸밈도 없다. 아주 평범한 물건. 맞죠? 이건 장식이 없잖아, 보살이. 꾸밈도 없죠? 이거는 진짜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개똥도, 개도 안 쳐다봐. 이거 너무나 평범했어. 이 물건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물건. 예. 아주 평범한 물건. 조선의 밥그릇. 그것도 가난뱅이가 예사로 사용하던 찻잔이었다. 그렇게 밥그릇을 우린 그냥 찻잔으로 먹었던 거예요. 차도 마시고, 그 말하자면 숭늉도 거기에 마시고, 밥도 퍼먹고, 그게 닥치는 대로 그냥 국도 그 자리에, 그 그릇에서 먹고 이런 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잡기다. 아주 너무나 흔해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가져가서 국보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봐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가장 값싼 보통의 물건이다. 이것이 천하의 명물이에요. 그죠? 우리 공부해보면 이것이 천하의 명물이죠.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쌀. 지금 이거 100억 줘도 이거 하고 바꾸자 하면 이 공부한 사람 아무도 바꿀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 이제 천하의 명물인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이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 밥그릇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그죠? 대명물의 정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기에 좋은 것이다. 그죠?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대로 눈앞에 보면 그냥 우리가 희열을 맛볼 수 있고 충만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있는 이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좋은 것이다. 순탄하여 파란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뽐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죠?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예쁜 게 나오고, 여기에서 근사한 게 나오고, 여기에서 멋쟁이가 나오는 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아름다움은 그 예술가들의 아름다움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는 아무런 조작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거를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아요. 네. 검소한 것, 꾸미지 않는 것, 이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도 좋은 것이다. 그죠? 이거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여기에다 지신기명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불 했잖아요. 그 여기에 지신기명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불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냐면 조상도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니에요. 진짜 나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부처 자리에 내가 예불을 하는 거예요. 예, 지신기명리 하는 거예요. 그 삼배도 어디에 하느냐? 내 근본 본성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바깥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불을 드릴 때 바깥에 대상이 없어요. 오로지 이거 나와 이것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나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한테 존경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 나한테 예의를 표하는 거고 나한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신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거 잘못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에서 예불을 하고 전도하고 제사 지내 이런 걸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안에서도 개념을 떠나고 오로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앞에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익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써도 그건 이 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호프라는 사람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지금 도자기로 얘기해놨잖아요. 이 사람 미술품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말로 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맞죠?
말로 되는 거는 말로 하지 그림으로 안 그리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차원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것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들이 내 근본을 보는 거거든요. 진짜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느끼기를 해보세요.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말하자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 그죠? 미니멀리즘. 근데 이 이도 다환이 그 시절에 조선 시대의 미니멀리즘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는 이 공부를 해보면은 옛날이다 지금이다 없는 거예요. 그때 이조 시대의 걸 지금 바로 소환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때는 그 시절에는 벌써 미니멀리즘을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난잡하고 복잡하니까 지금 미니멀리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이 우리는 늘, 절집에서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보살님들은 미니멀리즘이 이제 선풍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패션이고 뭐 온갖 액세서리고 여러분들이 스카프고 전부 미니멀리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토템이라는데 거기에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렇게 소품이 되게 유명한 그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스카프가 그 그림이 딱 보는 순간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도 마구마구 느껴지더라고요. 그 회사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느낌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 토템의 그 대표적인 그 스카프 한번 보세요. 그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느낌이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제 뭐 미니멀리즘으로 지금 뭐 패션업계에서는 제일 그 유명한 데가 뭐 질샌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똑 떨어지는 옷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것도 거칠애가 없고 주머니 같은 것도 잘 없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그 마치 이도 다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온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패션, 건축, 그렇게 예술, 문학 전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순화가 마치 아무것도 없어서 단순화시키는 것 같죠. 단순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 더 어렵거든요. 왜? 많은 걸 가지고 난 뒤에 거기서 단순함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단순함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예술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극한 소박을 표현하는 거든. 그게 최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미세주의라고 해요. 미니멀리즘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글 같은 거를 써도 계속 추려내죠, 그죠? 교정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 심플하게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시라든가 작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뭘 말하려고 있는 그 상징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은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아, 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또 예술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미니멀리즘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려고 이걸 매개체로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자체가 체계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릴 이유가, 말로 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회화는 일종의 언어적 영점에서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시작된다. 이게 뭐예요? 회화는 일종의 언어적 영점이 뭐냐 하면 제로 포인트. 언어적 영점이 뭐냐 하면 이거 제로 포인트.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점. 제로 포인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이걸 불성, 자성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제는 제로 포인트라고 말해요. 0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개념을 넘나들어서 이걸 뭘 표현하려고 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개념에 따라가 버리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렇겠죠. 근데 수백 가지를 개념을 갖다 놔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읽어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시간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초월해 있거든요. 이 자리는 시간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쾌락을 느낄 때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의 다다른 느낌, 시간을 초월한 인상을 받는다. 여기 가만히 있어 보면은 마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느낌을 자기가 받게 돼요. 깊어지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여기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도 보시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예술가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각을 하는 예술가. 그래, 조각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재창조하는 사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순간의 강렬함이 영원성을 띠게 된다. 그죠? 순간의 강렬함이 영원성을 띠게 되는 거지. 영원한 게 따로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제로 포인트로 맞추고 있느냐. 그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내가 영원성하고 같이 느끼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와 그때는 하나 돼 있는 거거든. 그렇게. 이 순간은 너무도 강렬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이 순간은 너무나 강렬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화. 이해는 안 된다. 경험해봐라. 체화해봐라. 그걸 그대로 여기에서 실천해내고 구현해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이해로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명품 같은 건 보면 굉장히 값어치 있게 포장을 하죠. 굉장히 값어치 있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바깥에 거. 그 이제 포장도 몇 겹으로 하잖아요. 명품이 있는 것은. 근데 이제 조금 산극 같은 거 이런 거는 포장도 없잖아요. 비닐 하나 이래 덮여져 있죠. 그죠? 근데 이 그 포장지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포장지가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포장지 하실래요? 이게 포장지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명품을 사는 포장지 하실래요? 다이소 있는 1,000원짜리 포장지 하실래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귀중한 세상 걸로는 여러분 명품을 견줄 수 없는 명품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포장을 진짜 이제 멋지게 하셔야 돼요. 명품으로 포장을 멋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명품의 포장이 아니에요. 그 포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수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가 포장지가 돼서 이게 누가 봐도 저거 명품이네. 바깥에서 봐도 명품, 안에 뜯어봐도 명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그냥 내가 만약에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갑자기 졸부가 됐다. 그러면 저 이제 말하자면 뭐 경북 이제 아주 외딴 거기에 살다가 땅이 올라서 이제 부자가 돼서 갑자기 이제 수성구 쪽으로 입성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바깥에는 치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알맹이는 지금 바로 수성구 사람 돼 있나요? 안 되죠. 수성구 사람 따로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제가 있어 보니까 좀 그래요. 조금 품위가 있어요. 조금 품위가 있고 점잖해요. 그 왜 자꾸만 사람들이 명품, 좋은 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별로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 하실 때는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보살님
내외가 명철해야 돼요. 안도 바깥도 명품으로 만드세요. 이 공부 하시면. 왜? 이 공부 지금 여러분들이 명품 공부하시는데 지금 바깥이 엉망진창이 안 되겠죠. 그래,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인격이, 내 권한과 나의 인격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만한 인간상.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가 나온 거잖아요. 부처님 상호가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 왜? 만약에 우리가 사람 인격적으로 사람 필요 없다면 30 이상 80 종호가 안 나왔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처님이 그냥 깨달으면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고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안 사셨겠죠.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쪽 걸 보면 이쪽 걸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보이는 부분을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항상 같이 볼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또 보이는 부분을 항상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쪽으로 편협돼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데 또 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 편협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도 원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부터 원만하게 같이 다듬어 가시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이게 원만했을 때 그냥 바로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수용하셔가지고 받아들이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내가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조각상이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죠? 이제 지금은 공간도 미니멀리즘으로 가거든요. 그래 공간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제품이 어디에 가 있었을 때 가장 어울릴 수 있는가? 심플하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가장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 이제는 뭐 군더더기 막 치장하는 걸 이제는 안 오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건축을 봐도 다 그래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고.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같이 다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보지 마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